오늘은 농업정책연구에 일생을 헌신해 오고 있으며 지금도 익산시 농업시장으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국민농업포럼 정명채 상임대표를 모시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민농업포럼의 정명채 상임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농정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느냐? 이제는 농산물 가격에 매달리는 한 경쟁력을 살리기 어려운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WTO 국제무역기구의 한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WTO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모두 WTO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WTO 규정을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1항에 모든 농산물은 예외 없이 관세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깨고 콩이고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관세하러 가야 되고, 관세하라는 얘기는 개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 관세는 붙이되, 관세는 처음에 붙이되 점차 인하하고 나중에는 양화한다. 양화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결국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없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2항을 합치면 결국 모든 농산물은 문을 열어야 하고 관세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앞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관세는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WTO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농산물 자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거의 80%를 사다 먹어야 되는데, 그 80%를 사다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거는 참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무역기구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WTO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WTO의 아주 모범 국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 다음에 3항 보면 어떻게 되냐?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내 정책은 모두 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쌀 수매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보리 수매 정책 없어집니다. 왜? 보리 가격, 쌀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료 보조, 농약 보조, 농기계 보조, 이것도 결국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농민들이 목매고 있는 직불제입니다. 쌀 직불제. 직불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쌀값을 목표 가격 한 가마당 18만 8천 원에 맞춰놓고 거기에서 시중 가격과 가격 차이가 나면 그 가격 차이를 80%까지 정부가 이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그야말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딱 걸리는 정책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WTO가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이 WTO 규정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민감한 품목, 자기 나라의 아주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적인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허용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 규정이 대개 그 나라의 농산물 총 생산액의 10% 수준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쌀 직불금 농민에게 주는 그 돈이 결국 허용 보조금의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쌀값 올려달라고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정부가 그거 어떻게 설명하기도 뭐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쌀값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쌀값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제는 직불금을 늘려야 되고, 직불금이 늘어나면 이제 허용 보조금액 이걸 다 잡아먹게 되고, 100% 다 쓰고 나면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품목, 예를 들어서 뭐 쇠고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농업 정책은 이미 한계를 딱 정해놓고 하는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려갈 거냐?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농민들이 가격에 매달리게 해서는 이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 경쟁력을 살려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모든 농산물이 국제 가격으로 낮아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다 개방해야 되고, 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살게, 생산이 될 수 있게, 기반이 유지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탁 떨어져야 되고, 품질은 좋아져서 해외로 팔려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뭐 교과서죠. 이 교과서를 무시하고 뭐 정책적으로 뭘 지원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을 국제 가격으로 낮춰야 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다. 그래서 이제 농업 정책의 틀을 확실하게 바꾸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농가 소득만 보장되면 농민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농가 소득은 대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얻는 소득인 농업 소득과 그 외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판다든가, 아니면 유통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관광,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을 해서 얻어내는 농외 소득이 있습니다. 농외 소득에는 노임 소득도 들어가죠. 이걸 다 뭉쳐서 농외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 농업 소득이 지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외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가 면적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생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이 지배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은 이미 어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정상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 고정되어 있다. 자, 왜? 면적 늘린다는 거, 농산물 팔아가지고, 농사지어서 농산물 팔아가지고 농지를 산다는 건 지금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묶여 있으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저임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물가 인상률처럼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면 표 다 잃어요. 그래서 어느 정권도 그거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물가 인상률처럼 올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간신히 올려줍니다. 어떻게 올려주냐? 농사 짓는데 여러 가지 물재비가 올라가죠. 자재비, 뭐 비료, 농약,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는 커버해야죠. 그 커버 안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나고, 농민은
이게 거지가 되는 거죠. 거지 안 되려면 할 수 없이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간신히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농해소득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해소득을 많이 확보해라. 이래가지고 농해소득 범위를 막 만들어 주려고 가공해라, 저장해라, 유통해라 이래가지고 신활력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난 박근혜 정권 동안에는 6차 산업이라는 걸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어촌 융복합 산업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거기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능하냐? 그렇게 하면 예, 가능하죠.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좀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하는 업체가 생기고 기업이라는 형태로 뭐 매출액이 몇십억이 이렇게 생기면 이름이 기업으로 바뀝니다. 기업으로 바뀌는 동시에 소관이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으로 넘어오면요, 대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은 품목은요, 잡 먹으려고 다 줄 서 있습니다. 잡 먹는 놈이 임자예요. 그래서 농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해소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 가지고도 이 두 가지 소득 활동 가지고는 농민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법 또 하나를 개발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다 요구한 것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기능 중에는 공해적 기능이 있고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소득으로 연결시키자.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받고 그 헌법에 기초를 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따라오는 농민에게는 돈을 주는, 비용을 주는, 그래서 그것을 소득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박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이제 개헌만 되면 그 문구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개헌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개헌될 때까지 이 정책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될 겁니다. 왜? 야당도 개헌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 농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야는 따로 없다. 그래서 이 과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자, 쌀농사를 예를 들죠. 쌀농사의 핵심은 물농사인데 물 관리를 잘하고 논둑 관리 잘하면 물을 거의 1년 가까이 가둘 수가 있어요. 가둬놓으면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 생성량의 45%를 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 잘하고 논둑 관리 잘해서 물을 잘 이렇게 가두어 두면 그 대신 논둑 무너지면 벌금 물리고 논둑 관리 잘하면 지하수 생성 비용을 평당 얼마씩 주면 됩니다. 그게 공익적 기능이죠.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소득으로,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 지하수도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수록 돈을 더 주겠다. 이래가지고 농약을 적게 쓸수록 돈을 주고, 완전히 농약을 하나도 안 치면 많이 주고,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그것은 계속 자기가 농약도 안 쓰고 이 생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2배로 주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바로 소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공익적 소득을 확실하게 농민의 소득 활동의 범위로 만들어주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대기업도
어느 다른 자본은 쳐들어올 수 없고 농민만이 해당되는 소득 활동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농정 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정명채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 정책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부는 어머니 마음입니다.